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탄핵 정국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가 갑작스럽게 퇴진하게 되고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약 한 달 후 새로운 정부를 꾸리게 되면 해당 정부 기조에 따라 아마 지금까지와 다른 부동산 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전 문재인 정부 당시 신설하고 시행한 상당수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완화와 철폐를 추진하면서 각종 부동산 세금 감면은 물론 규제지역 청약제도 개선, 분양가 상한제 및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 등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조기 대선으로 인해 이러한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은 중단되고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관련하여 오늘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주요 대선 주자별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을 거쳐 김동연 후보와 김경수 후보를 압도하는 89.77% 득표율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국토 보유세 부과 등 다소 급진적인 분배 정책을 내세웠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정책 방향을 다소 바꿔 규제와 분배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이 아닌 실용주의 노선 중심의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내세우며 이전 민주당 정권과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4기 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역세권 등의 스마트 신도시를 조성하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취약계층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30년 이상 장기거주 등 사실상 영구 임대가 가능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입니다. 아울러 공공과 민간을 포함하여 5년간 250만호 공급을 목표로 중장기적인 안정적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셋째, 각종 규제 완화 및 유휴 국공 유지를 활용한 재개발 재건축 확대입니다.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등을 통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노후 도심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촉진하며 이와 동시에 공공청사와 유수지 등 각종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넷째, 부동산 세제 안정화 및 1주택자에 대한 규제 및 세제 완화입니다. 기존 부동산 세제를 유지하려는 기조를 나타냈으며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 등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언급했습니다. 다섯째, 국토 보유세 도입 유보입니다. 20대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던 국토 보유세에 대해 유보 입장을 나타내며 우선 성장에 집중할 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후보는 이전과 달리 보수 진영에서 주로 내세우던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재건축 재개발 확대 등을 내세우며 소위 우클릭을 통해 이전 진보 정권과 달리 시장 경제 활성화 및 성장 유도에 초점을 둔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 촉진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면서 소형 아파트 의무 비율 부활 및 자치구별 공공임대 의무 확보 비율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여 시장 경제에 입각한 공급 확대가 아닌 소형 및 공공임대 아파트 물량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은 5월 3일 당심과 민심에서 모두 한동훈 후보를 앞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 세대를 위한 3대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며 관련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첫째는 대학가 반값 월세존 조성입니다. 대학가 주변 원룸촌의 용적률 건폐율 완화, 리모델링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반값 월세존 조성을 촉진하고 원룸 건물주는 자산을 증식시킨과 동시에 대학생은 낮은 월세로 혜택을 보는 상호 수혜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둘째, 1인 가구 맞춤형 주택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입니다.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 특별 공급과 오피스텔을 세제상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장기 보유 후 처분 시 매년 5%씩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세대 공전형 주택 보급입니다. 공공택지의 25%를 활용하여 돌봄시설이 갖춰진 세대 공전형 아파트를 조성하며 출산한 부모와 부모 세대가 각기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도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민간기업이 이러한 생활분리 세대 공전형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부모 세대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자녀 세대와 함께 특별가점을 부여하는 결합청약제도 신설을 언급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광역급행철도인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하였는데 현재 추진 중인 GTX A, B, C 노선은 임기 5년 내 개통하고 추가로 D, E, F 노선을 착공하여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충청,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등 전국 5대 광역권을 구축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김문수 후보의 경우 주로 청년층에 초점을 맞춰 특성화된 부동산 공약을 내세운 점이 눈에 띕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왜곡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세대별 맞춤형 주택 공급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규제 완화와 각 세대별 형편에 맞춘 적합한 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 바로잡기입니다. 시장 원리를 거스리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철폐하고 2030 세대의 주거 안정을 확립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합니다. 둘째,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 확대 및 용적률 규제 완화입니다.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용적률을 개선하여 청년들이 마음 놓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대량 건설해 청년 세대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셋째, 청년층 주거 지원을 위한 든든 출발자금 제도 시행입니다. 이는 고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당 500만원씩 최대 10회까지 총 5천만원을 연 1.7%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대출한 금액은 5년 거치 후 10년 동안 상환하거나 취업 후 상환할 수도 있는데요.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는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학자금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며 이러한 지원 제도를 통해 고졸 이하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렇게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주로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경우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시된 내용이 없어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4인의 주요 부동산 공약을 알아봤습니다. 모든 후보가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제 완화 및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세부적으로 각 다른 방향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2005년 6월 3일 과연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지는 알 수 없으나 대선 주자별 주요 공약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맞춰 발빠르게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